지금 가장 궁금한 취업의 모든 것, 서울시 취업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민혁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멘토님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멘토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글로벌 왕구 L사의 아시아 퍼시픽에서 SCO 서플라이 체인 오퍼레이션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몸담고 있는 21년차 직장인 고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엘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멘토님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한국과 인도의 고객사들과 연관된 이제 로지스틱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직하고 있는 이 엘사에서 그럼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제가 2002년도에 입사를 했었을 때는 그 당시에 3년 정도 일을 했고 현재는 이제 2년 8개월 됐습니다. 자, 서울시와 함께하는 서울시 취업 라이브 10월의 주제는 바로 외국계 기업 정복입니다. 그 L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지금 L사에 좀 재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이제 문화가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특히 직원들 간에 그리고 조직 간에 어떤 다른 의견이라든지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서로 들어주고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기회만 되면은 다시 재입사를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었고 운 좋게도 그 기회가 좀 닿아서 전에는 공장에서 생산 기획이라는 업무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시아 조직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것부터 이렇게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멘토님 당시에 가장 먼저 뭘 좀 준비하셨었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외국계 회사를 지원하고 싶다,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면은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 그쵸. 그거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든지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 일단은 외국계 회사가 어떤지 있고, 그리고 그 외국 회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 보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셨었나요? 방금 전에 기업 리스트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에서 기업 리스트를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어떻게 정리를 하냐. 왜냐면 한국에 10,000개가 넘는 그런 외국계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기업 리스트를 100개 정도를 정리를 하는 거가 첫 번째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된 100개 기업 중에서 내 관심을 끄는 직무 혹은 잡사이트를 통해서 과거에 오픈했던 포지션 중에서 내가 또 관심 있는 게 어떤 건가를 추려보는 거죠. 그럼 한 50개 정도를 좀 추려보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워드가 됐던 엑셀이 될 수도 있고요. 노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추려진 50개 직무와 기업들 중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인천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서울, 경기, 지하철이 갈 수 있고 하는 곳, 그 기업들을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도 동선을 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첫 번째 기업 리스트, 두 번째 포지션, 세 번째 동선, 어떻게 이게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가능한 많이 근데 많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많이 안 되게 해서 최소한 하나 이상, 보통 일주일에 두세 곳을 직접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곳의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보진 못하지만 그 주변을 서성인다든지 카페에서 본다든지 이러면서 분위기를 좀 모습 관찰하고 분위기를 파악했고요. 이런 내용을 굉장히 루틴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류 지원을 하고 이제 인터뷰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게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는 제가 어학연수를 갔다 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영어에 대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찾아가고 이동하는 중간에 항상 귀에 이제 영어 회화를 꽂으면서 이제 학습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특히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차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는 제가 막 크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매일 밤 제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를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복기를 하면서 방문했던 회사들 중에 하나를 떠올리면서 내가 만약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상상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낮에 봤던 그 아저씨, 그때 당시엔 저한테는 아저씨였으니까 아저씨가 명찰을 달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거기 있다면 어떨까? 이런 좀 생생하게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도님께서는 면접 대비 어떻게 하셨고 어떤 방법들이 좀 먹혔는지 그런 부분 조언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건 없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면접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내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면접 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면은 네. 그냥 나도 모르는 그냥 대답을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좀 확신에 따른 적극적인 부분, 네. 그리고 반드시 좀 더 겸손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면접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면접 이전에 이제 외국계 하면 따라 나오는 게 영문 이력서. 이 이름만 들어도 일단 영문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문 이력서였을 때는 어떤 것들을 좀 명심하면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제 영문 이력서 작성법, 레주메, 뭐 커버레터 네. 이런 거가 이제 뭐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외국 회사들이 이력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은 레주메가 먼저 좀 작성이 되고 뒤이어서 이제 커버레터가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별도로 작성을 해도 되지만은 네. 결국은 보는 사람이 면접까지 한번 넘기고 싶은데 라고 하는 감정이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나의 문서에서 다 볼 수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레주메를 작성할 때 어떤 해당 직무와 나를 잘 조합해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짧은 문장을 헤드라인에 하나 정도 넣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버레터 쓸 때는 방금 제가 레주메 말씀드린 거고 커버레터 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쓰되 거기서 그냥 경험만 쓰는 게 아니고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고 거기서 통해서 뭘 배웠는지까지 써주면은 네.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을 했구나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구나 네. 라고 하면 저는 거기서 좀 플러스 점수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서울시 취업 라이브는 한 달에 한 번 매주 두 번째 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도 더 알찬 취업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민혁이었고요. 엘사의 고진우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